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아마 영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영상을 찍는 저만큼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날씨가 막 더운 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 열대야도 뭐 얼마나 이게 심합니까? 이 뭐 지금 원래 8월 한 중순쯤 지났으면 좀 시원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도 막 날씨가 덥고요. 낮에도 덥고 저녁에도 덥고 날씨가 더 더운데 정치 상황이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뭐 나라라도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나마 우리가 뭐 날씨가 더워도 참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진짜 대한민국 국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개판 아닙니까? 살다가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에서 임명했던 광복 회장이 이런 식으로 진짜 깽판을 치고 망나니 짓거리를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그렇게 뭐 88살 가까이나 되신다라는 분이 이렇게나 철부지같이 어디 낄 때 어디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여기저기 진짜 막 쏟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선동이나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는 것도 정말 제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뭐 이종찬이라고 하는 광복회전 직전에 최정이라고 하는 인간은 또 어때요? 아이고 진짜 뭐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만 목사님들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뭐 목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냥 인간답지도 않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최정이라고 하는 인간이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그다음에 또 보수 쪽에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종찬 같은 경우는 보수 쪽에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좌우 가리지 않고 막 온갖 곳에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저조차도 이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런데 오죽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이게 또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날도 덥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버텨낼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힘을 낼 테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대한민국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됐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됐거나 위기의 순간마다 뭐 진짜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이 있는 것처럼 딱 적재적소에 진짜 훌륭한 분들을 갖다가 배치를 시켜줘가지고 망할 것 같았을 때도 망하지 않고 망할 것 같았을 때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버텨왔던 게 대한민국의 역사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진짜 0.7% 차이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화이팅하고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의 이제 민주당 상황을 봤었을 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됩니다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체제 한 명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이 무슨 소리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일극 체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소야되었다라고 한다면 더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권력이 이재명 한 명한테만 몰빵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A한테도 몇 프로, B한테도 몇 프로, C, D, E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우리 앞길이 캄캄한 거 아니겠습니까? A가 무너지면 A의 권력이 B, C, D로 분산이 될 것이고 B가 무너진다라고 해도 C, D로 분산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선 치를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역발상을 해봤을 때 뭔 거예요? 권력이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쏠려 있다? 이재명한테. 그래서 이재명 한 명만 무너지면 싹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구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영화 같은 거 우리가 봤었을 때도 막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흡혈귀 같은 애들 생각해 본다면은 흡혈귀의 그 대장 같은 애, 그 대장 한 명 죽이면은 밑에 애들 다 그냥 싹쓸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극 체제가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서는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총선이 끝나고 22대 총선이 지금 되면서 22대 국회가 지금 개원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망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재명 중심적인 당이 민주당이 됐고 거꾸로 이재명만 무너지면 한 번에 한 큐에 민주당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 8월 18일 날 끝이 나게 되는데 그렇죠. 이 8월 18일 날 전당대회 뭐 결과야 뭐 뻔할 뻔짜죠. 그렇죠. 이재명이 되는 게 뻔한데 바로 직전
직전에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전두환이란다. 김두관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0월달 이재명 재판 그 결과가 굉장히 엄중하다. 본인은 유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뭐 여러분들 이미 다 도사시겠습니다만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선거법 위반이 있고요. 위증교사 있습니다. 10월 달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가 나오게 되는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진짜 만약에 이재명이 재수가 없다면 위증교사만으로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 재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건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 했다 대번에 그냥 구속입니다. 징역 1년 바로 나오죠. 근데 이제 사법부가 워낙에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운이 좋아야 우리 입장에서는 운이 좋아야 사법부가 제정신을 가지고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행동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상 뭐 위증교사를 통해서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구속이 안 되고 벌금형이 나오게 될 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100만 원 넣냐 안 넣냐 95만 원으로 할 거냐 90만 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100만 원으로 할 거냐 10월 초에 나오는 선거법 위반 재판 그 결과가 100만 원 그리고 또 200만 원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100만 원이 확정이 되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재명의 대권 플랜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무너지거든요. 잘 아시죠? 그렇죠? 선거 보조를 받았던 금액 지난 대선 때 보존받았던 금액이 420억 가까이나 됩니다. 그거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물론 뭐 민주당 돈 많겠죠. 근데 건물 팔아야 되거든요. 건물 그거 팔면은 최근 시세가 한 3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억 판다라고 해도 100억이 부족합니다. 그 당비 싸그리다 모아가지고 우리 그 개딸들 같은 거는 단체로 이제 모여가지고 한 100만 명 되나요? 100만 명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주죠 뭐. 일단 한 10,000원씩은 안 될 것 같고 한 뭐 1,000원씩은 되려나? 일단 1,000원씩 해가지고 무슨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해가지고 그 갖게끔 한다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 조금 뭐 퉁쳐가지고 뭐 100억 좀 깎아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10월 초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더라도 지금은 이제 조이대 대법관 체제이기 때문에 김명수 그 좋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원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조건 1년 반 이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야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김명수 체제에서 시간을 끌고 끌었던 것인데 조이대 체제가 돼가지고 1심 딱 나오자마자 6개월 1년 내에 2심 결과 내버리고 2심 결과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2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민주당에서는 멘붕이 되겠죠. 야 이거 대선 전에 대법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1, 2심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대법원도 무조건 그게 확정이 될 텐데 권순일도 지금 뭐 사라졌고 김명수도 사라졌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봤었을 때 보수 쪽에 유리하게끔 보수 유리한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 이렇게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이 지금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또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정봉주입니다. 정봉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한테 대놓고 반기를 들었죠. 그 결과 이제 8월 17일에 있었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6등을 했습니다. 6등. 전체 이제 그 득표로 봤었을 때. 근데 누적 득표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3등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뭐 사실 뭐 100% 정봉주 같은 경우도 5등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적 득표가 높기 때문에. 근데 그 정봉주가 끝까지 가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최고위원 선거 지지율이 뚝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6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금 반복했던 얘기가 뭐예요? 17일에도 반복했던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정말로 정봉주가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이 이제 생겼고 개딸들한테 내가 공격을 당해보니까 개딸들 적으로 두면 안 되겠니? 내 수박으로 찍히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전당대회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라고 말한 건 맞다 이런 얘기를 미쳤다라고 하겠냐고요. 왜 그러면 정봉주가 전당대회 끝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잔머리 굴려보니까 짱구 굴려보니까 어차피 내가 뭐 이거 해봤자 전당대회에서 끝나도 반드시 내가 5등 안에 들 것이고 대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선전포고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김경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일에 이런 것들이 결성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비명 행사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15명 가까이가 모여가지고 초일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박강원, 박용진, 양기대, 윤영찬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15명이나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막 김경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해도 당연히 뭐 김경수랑 같이 세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봉주나 이런 사람이랑 같이 세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언제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언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냐? 10월 초입니다. 그래서 두고 보십시오. 10월 초에 그 재판 결과가 100만 원 이상 나오는 순간, 아니 200만 원을 때리는 순간 민주당 내부적으로 분열이 될 것이고 대가리만 사라지면 민주당 전체는 한꺼번에 전멸하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